선생님한 학생 24명 중에서 네네. 15명이 영재원에 들어갔다. 네.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게 진짜죠? 네, 맞습니다. 영재교육원 꼭 지원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하면 우리 아이 영재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애들도 선생님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한데 저도 과학고를 나왔지만 사실은 영재교육원을 떨어지더라도 6in1 저희 네. 유튜브 채널에서만 공개를 하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과학고 나온 EBS 교사 하우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고 나온 EBS 교사 하우쌤 하우영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선생님 지금 파견교사로 근무 중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선생님한 학생 24명 중에서 네네. 15명이 영재원에 들어갔다. 네.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게 진짜죠? 네, 맞습니다. 요 얘기 좀 잠깐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학교에서 학급을 운영할 때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면서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영재교육원을 모두 지원하라고 합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에게는 네. 자기가 영재인지 영재 아닌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사실 교육부에서도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아니면 5차 계획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네. 영재교육을 지원한다는 이런 정책들도 있듯이 네.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일단 영재교육원을 지원해서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큰 시험도 한번 준비도 해보고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한 공적인 교육 그리고 우수한 강사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영재교육을 지원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초등의 영재교육원은 사실 조금 이런 인식 차이나 약간의 전략만 가지면 합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 들으면 지금 솔깃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15명이라고 하면 사실 그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영재처럼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부모님이 봤을 때 네네네. 우리 애는 너무 평범한데 저 선생님 왜 이렇게 바람을 넣나 이러실 수도 있을 네네네.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은 아이들의 잠재적인 역량 같은 거를 좀 보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과목별로 이렇게 네. 나눠서 지원하라고 네네네. 하신다고 하니까 네. 어떤 걸 보고 얘는 좀 영재로 여기를 지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은 저 처음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뭔가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거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좀 길게 보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지역에서 영재교육원을 한다. 그럼 4, 5, 6학년에 첫 해는 수학, 둘째 해는 과학, 그다음에 발명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가 경험해본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합니다. 과목을 다양하게 네네. 설명한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이 적성에 맞나? 아니면 내가 영재성이 있나를 가서 또 탐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영재교육원의 형태도 영재교육원, 대학 영재 아니면 영재 학급 네. 사실은 방법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이 선택해서 꼭 자기가 특출나지 않더라도 그 분야를 조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원을 그렇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네. 걱정이 드는 게 그 중에서 100% 합격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네네네. 도전했다가 네. 친구들은 다 붙었는데 그쵸. 나는 떨어졌다. 네네네. 이런 애들은 좀 충격이 더 클 것 같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저도 네. 통화를 하면 영재교육원 꼭 지원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하면 우리 아이 영재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애들도 선생님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한데 저도 과학고를 나왔지만 사실은 이런 영재교육원을 떨어지더라도 영재교육원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시험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수능도 쳐야 되고 나중에 영재학교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들에 있어서 네. 먼저 그런 시험 절차를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경험해보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경험이라는 경험이라고 거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제가 이 책에서도 잘 다루고 있는 슬기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네네네. 있는데 슬기도 첫 번째 학년에서는 수학 영재원을 떨어졌다가 둘째부터 과학, 발명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근데 도전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첫째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을 때 지원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절대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떨어지더라도 한번 경험을 하고 그러면 아이가 또 충격도 받겠지만 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영재원을 들어가고 나서 네. 아이들의 성과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포인트잖아요. 이걸 네네. 위해서 우리가 영재원 네. 보내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나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5명 같은 네네. 경우는 무지개 초등학교라고 진주의 혁신초등학교입니다. 네네. 혁신지구에 있는 그 무지개 초등학교에서 할 때는 저희
학급에 있던 학생들이 다 영재교육원을 갔고 사실은 지원하기 전에는 우리 아이는 가도 뭐 이게 힘들 것 같고 일단 네. 다니다 보다가 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네, 학생들도 네. 있었는데 네. 1년을 딱 하고 나서 학생들이 완전 바뀌었어요. 어떡해요. 저는 꼭 다음 해에도 지원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재교육원의 장점들을 학생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추후에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지속 가능성,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이런 재능이나 아니면 특성에 맞는 영재교육을 계속 지원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에는 네네. 특이하게 저희 학급이었던 친구 중에 한 해 2명이 들어가기도 했었고, 네. 그 뒤에 발명의 날 표창이라든지 뭐 대한민국 인재상, 그리고 뭐 좋은 학교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금 진학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네. 영재원 준비부터 촉발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촬영 마치고도 진주에 내려가야 되지만 네네. 이제 아이들이 참 좋아서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계속 보고 네네네. 있거든요.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계속 이런 기회나 이야기들을 주면 아이들이 꿈을 더 쉽게 잘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재 조건을 우리가 따져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도 알고 네네네네. 있거든요. 첫 번째는 평균 이상의 네. 지능, 그 다음에 창의력, 두 번째는 과제 집착력 네.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과제 집착력이라고 생각을 과제 합니다. 집착력 네. 중요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도 사실 우리 학부모들 맞습니다. 고민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노하우가 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 동아리 활동을 통한 대회나 행사 참여가 과제 집착력을 기르는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동아리에서는 이런 연간 매년 독특한 주제로 프로젝트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저 동아리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과 네, 네. 아니면 학생들 중에서 자기와 이렇게 같은 재능이나 아니면 관심사를 가진 학생끼리 소규모로 만들어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프로젝트 주제를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1년 단위 주제를 하나 같이 쭉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한 주제. 네네. 한 주제를 하는데 꼭 사회적 이슈를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학생들이 추후에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네. 역량기술서 네. 아니면 뭐 추천서나 이런 걸 작성할 때 반영하기가 좋은 것들이라서 그렇게 이슈를 건드리는 게 좋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특히 공적인 동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동아리도 있지만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율 동아리, 아니면 뭐 교육청, 아니면 뭐 과학교육원, 뭐 미래교육원, 네.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 네. 이런 식으로 정부 기관이나 이 기관들이 인정하는, 그리고 그 기관들이 지원해주는 동아리를 참여하면 그 사이사이 1년 동안 진행되는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학생들은 일단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이 과제 집착력을 기를 수 있는 여러 행사나 대회에 저절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보통 집에서 사교육 없이 준비하는 네, 학생들이 제일 큰 고민이 개인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개인 활동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체험활동, 대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은 영재학교, 영재고라든지 아니면 과학고,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상을 주는 이런 행사들이나 대회에 있어서는 이런 개인, 팀, 동아리 차원에서 어떤 행사에 어떤 대회에 참여하는지를 또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면 이런 시너지 효과를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좀 궁금점이 생겼어요. 첫 네. 번째는 아까 사회적 이슈를 건드려 좋다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건드렸던 사회적 이슈와 네. 관련된 주제가 뭐가 있었는지 좀 그 박쥐에 대해서 탐구를 사실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네. 예전에는 이런 네, 네.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일기에 선생님 그 방충망에 박쥐가 계속 붙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지역이 어디였어요? 진주입니다. 네. 혁신도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걸 올해 주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쥐를 직접 채집하기도 하고 직접 과학실에 네. 키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면 뭐 생태 탐구와 관련해서는 뭐 저희 진주 앞에는 남강이 흐르기 때문에 남강에서 흐르는 이런 물에서 민물고기들을 직접 채집하고 보는 거, 이런 것도 되고, 뭐 별자리를 본다든지 뭐 최근에 뭐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이슈들을 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거군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대외적인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나요? 그래서 네. 제가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일 1 홈페이지 접속을 강조를 합니다. 학생의 진로와 꼭 뭐 과학 발명 쪽이 아니더라도 사실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정부 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그리고 교육 산하기관,
들의 홈페이지를 접속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 발명 쪽으로 혹시 진로가 있다면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발명교육 포털 사이트, 사이언스홀도 괜찮아요. 네, 사이언스홀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면 사실 학교에서는 선별된 정보를 네. 공지사항에 올리기도 그렇죠. 하는데 매년 똑같은 행사가 반복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정부기관에서는 사실 담당자가 공지를 해주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전 공지사항도 확인할 수 있고 매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평범한 아이가 영재가 되는 10가지 공식이 있다고 네. 이 책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 한번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첫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경험 계획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사실 학생들이 지금도 어린이날이 얼마 안 네네네네. 남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활동들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가서 체험 행사도 하고 뭐 대회도 참여하고 그쵸. 매주 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리틀 뉴턴 동아리 학생들은 네. 방에 이런 큰 종이에다가 초등학교 4, 5, 6, 중학교, 고등학교 해마다 어떤 행사를 참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큰 그림을 그려두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보통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네.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네.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 해서 자기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데 이렇게 계획표를 세우고 하다 보면 올해는 이걸 꼭 해야 되구나. 중학교가 되고 나서는 이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 대회 아니면 이 행사만 참여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지속 가능하게 가지치기도 좀 네, 해가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네. 초중 고등학교 계획 세우는 거.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그런 홈페이지들 맞습니다. 보면서 이제 작성하는 하나하나씩,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의 꿈과 관련된 특기 3가지. 꼭 3가지를 스토리로 만들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영재학교에 갔던 슬기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제가 4학년,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자기 꿈과 관련된 특히 3가지에 해당하는 경험들을 각각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그러니까 3가지에다가 3가지, 5가지면 보통 9가지에서 네. 15가지가 네. 되는데 이런 특기 3가지를 스토리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이 지원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그리고 정부 표창을 받을 때나 아니면 상을 받을 때 학생에게 3가지 역량을 요구합니다. 근데 뭐 학생들이 음악을 좋아한다. 그래서 뭐 피아노 연주, 뭐 바이올린 연주, 첼로 연주 이런 큼지막한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발명으로 자기는 하고 싶다. 그러면 발명품을 제작하는 특기, 그리고 발명 창의력 연극을 기획하고 공유하는 특기, 그리고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뭐 인공지능을 융합한 발명품 제작. 이런 식으로 3가지로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던 초중고등학교 때 어떤 경험을 할 건지를 꾸준히 하면 누구와도 차별성 있는 학생들만의 경험들이 이루어지고 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영재로 평범한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순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게 먼저인가요? 네네네.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초중고.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6in1 저희 네. 유튜브 채널에서만 공개를 네. 하는데요. 와. 증빙 자료를 좀 모아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이 6가지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공문을 모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강조하는 것이 저도 초등학교 공교육에 있는 교사지만 네. 사실 학교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네트워크가 친밀하게 레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문들을 받거나 이렇게 인쇄를 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대회나 행사에 참여했다는 걸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 네, 대학을 네, 지원할 때 네.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문기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학생들이 어떤 활동이나 대회에 참여하거나 영재교육을 했던 이런 것들을 다 기사로 해두면 저를 떠나고 나서라도 학생들이 언제나 자기 이름을 검색해서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사진입니다. 저는 사실은 학교에 처음 들어오면 학생 새학기 그리고 학부모 총회 때 지금 당장 학생들의 이름으로 뭐 네이버든 어떤 이름이 되었던 검색 엔진에 이 포스팅을 하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이런 활동들을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고등학교, 영재학교에 나 갈 거다 네. 해서 한 달 전, 2달 전부터 뭔가를 쌓으려고 하면 절대 없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아니면 어떤 포스팅 하는 곳에 정리를 해둔 게 있으면 이것도 같이 실어서 네. 어필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사진이 꼭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내러티브와 사회적인 연계입니다. 상장은 보통 저는 밴드나 이런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네. 거기서 저 개인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태그를 붙여놓고 네. 상장이든 아니면 어떤 뭐 대회에 참여했던 경험 기록표든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창의력이라고 검색을 하면 창의력 챔피언 대회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렇게 검색되게 네. 개인만의 이런 상장 밴드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 네, 거죠? 저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집합 학부모님들도 네이버 밴드 많이 가입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입을 하고 또 개인 것도 운영을 하면 상장은 잘 잃어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스캔해두고 원본 대조 필도 받아둔 파일을 올려두면 언제든지 학생들이 필요할 때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